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절반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 바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보통 초기에는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보통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면은 그러려니 하고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심한 경우에는 이제 돌연사를 하거나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초고령 사회니까 고령 인구는 늘고 있고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치료 트렌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원래 대동맥 판막 협착증, 이 판막 질환은 수술을 하는 질환이었고 시술로 할 수 있는 거고, 관을 다리 쪽으로 넣지만은 실제 관은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관이 들어가거든요.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있는 그 관 안으로 이제 철사줄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그 와이어를 타고 카테터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천천히 펴가지고 이제 새로운 판막을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김철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아프거나 이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7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3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절반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 바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오늘은 이 초고령 사회에서 떠오르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어떤 병이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훈,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동맥 판막 협착증, 이제 많이 이제 주변에 환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병이죠? 네,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이제 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판막이 딱딱해지고 석회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흔하게 발생되는 질환이고, 대동맥 판막이라는 판막은 일종의 문이거든요. 문이 잘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심장에서 전신으로 몸으로 피를 잘 못 보내는 상황이 될 때,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의 잎 사이가 몇 개예요? 원래 3개. 3개 한꺼번에 이렇게 딱 열렸다가 닫히는 거죠. 같이 붙어 있는 게 한꺼번에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굳어지면 이제 어떤 것만 더 잘 열리고 이제 다른 건 잘 못 열리고 이러면서 점점 굳어집니다. 협착증이라는 게 이제 뭔가 좁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심실이 이게 펌핑했을 때 이 대동맥 협착이 탁 열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젊은 환자들, 젊은 사람들의 정상적 판막은 굉장히 얇고 말랑말랑하게 열리는 구조인데, 이게 점점 두꺼워지면서 이제 굳어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돌처럼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손가락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돼야 되는 구멍이 아주 이제 빨대처럼 가늘게 되면은 피가 나올 때 이제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어쨌든 혈액이 잘 돌아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초기에는 별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혹은 뭐 활동하실 때 가슴이 아프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보통 고령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면은 그러려니 하고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숨이 차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돌연사를 하거나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노인성 질환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상황에 적응을 하는 거야. 맞아요. 이게 조금 숨이 찰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무의식적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그 자꾸 막 적응하는 거야. 사실은 증상이 왔는데. 네. 그러니까 고령자들도 좀 뭔가 활동적인 운동을 해봐야 돼. 운동을 해보면 갑자기 왜 숨이 차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야.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던 분들은 그 활동을 하면 생기는 증상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이제 노인이 되면서 나는 어차피 운동을 하기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병이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절반이 사망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 정도로 위험한가요? 사실 이제 노인성 질환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실신을 하시거나 넘어지시거나 이제 심장마비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실제 그렇게 증상이 발생한 후에 한 2, 3년 정도 지난 뒤에는 반 정도까지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사망률이 좀 높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심장에 이제 부하가 많이 이제 걸려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굉장히 무리하게 심장이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혈압을 한 120 정도
이렇게 전후로 봤을 때 판막의 압력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되면 심장 안의 압력이 한 200 이상으로 계속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예전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너무 심장에 부하가 많이 가다 보니까 심장에 이제 우리가 돌발적으로 이제 심실성 부정맥이 생기고 우리 흔히 말하는 심장마비 이런 질환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한번 이제 신부전에 오거나 하게 되면은 신부전이 반복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증상이 생기면 이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는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좀 어려운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어떤 사람이 의혹에 잘 생길까? 고위험군. 네, 일반적인 동맥경화에 대한 위험 요소하고 같이 간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동맥경화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사실 연관성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환은 뭐 그런 요소들도 같이 이제 관여를 하지만 특히 이제 연령에 따라서 연관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이 실제 심하지 않더라도 판막만 질환이 이제 심하게 오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 고령층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7, 80대 정도에서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조기에 발견하려면은 결과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네. 판막에 대한 질환은 사실은 제일 기본은 청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청진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제 청진을 했을 때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청진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많은 의사가 아니면은 이 어떤 부위에서 어느 정도의 판막 질환인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의심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이제 느껴질 때 그때 초음파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좀 최근에는 이제 표준적인 이제 검사에 대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뭐 초고령 사회니까 고령 인구는 늘고 있고 퇴행성 질환이고 뭐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고령이니까 너무 인베이지브하고 한 치료를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치료 트렌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 대동맥 판막 협착증 이 판막 질환은 전통적으로는 흉부외과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질환이었고 이제 심장내과에서는 판막 질환을 진단을 해주고 흉부외과로 보내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한 시술 방법이 나오면서부터 거의 심장내과에서 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시술로 할 수 있는 거고 오, 시술로 네. 가능한 네. 거예요? 기존에 있는 판막을 옆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판막을 그 안쪽에다 넣으면서 이제 판막을 안에다가 새롭게 이제 스텐트 넣듯이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술은 사실은 이제 어쨌든 직접 심장까지 절개하고 들어가야 되는 특성이 있는 거니까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버티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전신 마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신 마취도 하고 사실 심장도 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순환도 이제 외부에 있는 펌프로 이용해서 이제 환자분의 심장에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이제 이 타비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 쪽에 있는 혈관으로 들어가고 뛰고 있는 심장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담은 확실히 좀 덜하다라는 설명이 드립니다. 이 타비가 이게 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카테터 아ortic 밸브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시술. 그러면 그런 시술로 가능한 분들과 외과적 시술이 가능한 분들이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이 시술을 처음 시도를 한 게 한 2010년도 정도 아주 오래된 그 당시에 시술을 했었는데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시술의 효과가 좋고 장기적으로도 괜찮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엔 점점 더 정증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젊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 고령 환자들이라든지 수술 자체가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시술하는 방식을 좀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관을 다리 쪽으로 넣지만은 실제 관은 거의 한 손가락,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관이 들어가거든요. 대동맥 판막이 좁아져 있는 그 관 안으로 이제 철사줄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그 와이어를 타고 카테터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천천히 펴가지고 이제 새로운 판막을 천천히 일단 넓혀요. 네, 천천히. 옛날에는 관의 직경이 좀 굵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리 쪽으로 들어갈 때 혈관 자체가 많이 좁거나 그쪽에 석회화가 돼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기구들이 발전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작은 직경의 그런 판막이 펼쳐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우는 어떻게 다 괜찮았나요? 저희 병원에서 집계한 예우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술하면서 갑자기 사망에 이른다던가 큰 합병증에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없고 위급한 정도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어려운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 시술할 때는 사망이라든지 큰 합병증 없이 대부분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환자들은 시술을 하고 나면은 하루 정도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날 보통 병실에 갔다가 보통 그 다음 날 정도 퇴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안에 퇴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하고 상관없다면은 타비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거네요. 여러 학회들에서 공고사항이 65세 혹은 70세 정도까지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고 처음에는 수술을 못하는 환자, 그 뒤에는 고위험 환자, 현재로서는 중위험도에서 저위험도 환자들까지도 하면서 나이들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현재로서는 65세 이상 환자들도 장기적으로 예후가 괜찮고 이렇게 된 이유는 판막 자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쓰는 것이 다른 조직 판막 수술한 거에 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우월한 정도의 그 데이터들이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직 판막 수술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혹은 그것보다 좀 더 우월한 정도의 판막의 효과 이제 듀러블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했던 그 시술 환자들 중에서 좀 가장 고령이었던 환자나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지금 기억하면 93세 정도. 93세요? 더 많았던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너무 숨차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자녀 연명이 1년 이상 되면은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병이 많지 않고 요것만 문제다. 그러면은 사실은 100세가 넘더라도 치료하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생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다. 근데 시술 후에 뭔가 환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관이 굵은 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혈을 잘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제 그쪽 부위에서 출혈이 온다던가 균에 감염이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시술 직후에는 있고 이제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상적으로 활동하시거나 하는 거는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인공 판막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부분.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를 이제 꼭 복용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시술하고 병원에 계속 꾸준히 다니실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순환기내과 의사가 드리는 약을 무조건 잘 드시겠지만 그런 약을 안 드시게 될 경우는 이제 이런 판막의 기능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은 잘 드시라. 이게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운동은 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나시면은 굉장히 활동량이 좋아지세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 중에서는 이제 고령 환자분이시고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돌아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이 시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고 나서 지금 몇 년째 계속 환자분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외래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 환자분이 거의 한 85세에서 지금 거의 90세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하고 나면 환자분이 굉장히 예후가 좋아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문을 또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많은 분들께서 숨차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좀 등한시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증상이 있을 때 꼭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좀 치료에 대해서 주저하시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질환은 치료 잘 받으면 정말 치료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권고드리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는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질환에 대한 치료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과들과 디스커션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이 시술은 그 예후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상훈, 김춘기 이대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